2008년부터 독도 문제를 연구하셨다 그러는데 네. 그러면은 그 결론적으로는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고 네,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일본은 적어도 역사적으로 3번이나 독도가 한국 땅이다라는 공문서를 남겼는데 그것을 일본 정부는 은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일단 일본의 유리한 내용만 내놓고 있고 불리한 내용은 다 감췄습니다. 이런 것을 봐더라도 독도 문제라는 것은 사실상 그 한국에 상당히 유리한 것이고 그러니까 독도 영유권이라는 것은 한국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 쪽에서 왜 이렇게 그런 걸 숨기면서 독도 네.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 1950년대에 첫 번째 독도 논쟁이 있었는데요.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그때는 한국 쪽에도 아직 그 연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때는 그 확실하게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그쪽의 연구가 좀 앞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1950년대의 주장을 계속 그것을 바꾸지 않고 일단 해버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 한국 쪽에서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많이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이익이 그 어업협정이라든가 그런 문제로 독도가 일본 땅이며 그 독도를 기점으로 해서 얻어지는 바다가 수역이 일본에서 무시 못하기 때문에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처럼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믿고 있거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일본인들이 많이 계신가요? 예를 들면 일본 정부가 은폐하고 있는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을 알게 된 그 일본 지식인들은 조금씩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년 정도는 적어도 그 독도가 그 한국 것이 아닐까. 적어도 또 일본 정부가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3번의 그 고문서로 자기 일본 측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것을 네. 인정했다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네, 해주시면. 구체적으로는요. 예를 들면 아주 오래된 문서는 그 1696년의 문서입니다. 당시 울룬도가 한일 간에 좀 분쟁이 됐어요. 그때 그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이 독도도 일본 것이 아니다. 그 울룬도에 속하는 섬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게 하나이고요. 그리고 1870년에 이제 메이지 시대가 되었는데 웸성에서 그 독도 울룬도를 조사합니다. 근데 그 결과 이 두 섬은 조선의 부속이다라는 결과 보고서를 중앙 정부에 올렸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1877년 이것은 일본 정부의 중심부가 조사를 했습니다. 마지막은요. 네, 역시 울룬도하고 독도는 조선 시대에 그러니까 일본에서 말하면 에도 시대에 모두 조선 것으로 결론난 내용이다. 그래서 이 두 섬에 대해서 욕심을 갖지 말아라 라는 지령을 당시 최고 권력기관이 그 일본 내부의 내무성이라든가 외무성에게 그리고 시마네 형에게도 보냈습니다. 이게 세 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교수님은 그 근거 자료를 다 보신 다 건가요? 갖고 있습니다. 갖고 계십니다. 네, 원본 복사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일본에서는 일단은 전부 감추죠. 네, 감추고. 네, 그 웹손 사이트에 그 다케시마 문제라는 그러한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일본 정부가. 그러나 거기에는 그 문제는 한마디도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또 많이 일본에 불리한 내용들이 많아요. 네, 그거는 다 없습니다.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호도하는 그러한 입장에 일본 외무성 자체가 써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은 또 틀리게 생각하고 국제 분쟁으로 좀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어업협정 문제도 좀 걸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본은 자꾸 좀 분쟁화 시켜서 국제사법재판소 그러나 그곳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국제해양법재판소
그쪽으로 끌려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포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먼저 한국 정부로서는 그 국제 분쟁화는 절대 피해야 된다. 근데 그 다음에 일본이 그 반박할 수 없는 자료와 논리라는 것은 일단 내놓아야 합니다. 아직은 한국 정부는 거기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분쟁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논리와 자료를 내놓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숨기고 있는 마당에 여러 가지를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그 완전히 이겨버리기 때문에요. 그럼 일본은 논리를 바탕으로 다음에 행동, 지침으로 만듭니다. 그러한 일본이 논리로 패배하면 그 이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확실하게 그 한국 정부의 공식 사이트에 그 독도에 대한 진실 그것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면 세계도 우리 주장을 완전히 믿을 것이고 지금은 아직 좀 미흡해요. 근데 한국 정부에서 교수님 같은 분들에게 이렇게 좀 논의하고 저는 그 외교통상부나 그런 데서 많이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다 납득한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제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조금 예를 들면 미국 쪽의 이야기는 하기 어렵다. 반미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미국에 와 계시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미국의 입김이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1950년대 초기까지는 미국은 일본 편으로 들었어요. 사실상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서로 다 나와 있고. 그러나 현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제 정세에 따라서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옛날에처럼 지금도 미국이 일본을 지지한다라고 그렇게 믿어버리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이라고 해도 아무래도 지금은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조약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합국 중에 하나가 미국의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미국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도 다른 연합국들은 그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 나레스 장관이 비밀 문서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가 독도의 진실이라는 것을 밝혀 나가면 이것은 전혀 뭐라 할까 지금 일본에 논리적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먼저 논리, 그 다음에 실효 지배를 강화. 그런 방법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면은 뭐 동해는 당연히 이제 동해 또는 한국해로 표기가 좀 돼야 된다는데도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동해 문제하고요. 동해 표기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는 별개입니다. 사실 바다의 면칭은 관습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유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양에는 호주도 접해 있고 인도네시아도 접해 있고 아프리카 동부 나라가 다 접해 있지만 거기에 있는 섬들이 다 인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면칭은 그냥 관습이고 어떤 영유권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그러나 문제는 공식적인 면칭이 되기 때문에 이 공식적인 면칭이라는 그 부분은 역시 자존심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마당에 일본이 계속 일본해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또 전략적인 접근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주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